21번 두 철학자의 선입견에 관한 태도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문이야. 먼저 데카르트 한번 볼게. 데카르트는 방법서설에서 이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하면서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방법, 이것을 논의하면서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데, 이성적 판단을 올바로 내리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초월해야 한다. 선입견을 초월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면 그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데 선입견은 방해가 된다는 거지. 선입견은 이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이 규범 기준을 말하는 거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를 가리키는데, 이건 데카르트 얘기야.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것은 결국 전통, 습관, 관습, 공동의 의견, 다른 사람부터 배운 지식 등 이런 것들이 모두 선입견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 바로 위에서 말한 선입견에 해당되는 것들, 즉 첫 번째가 전통, 습관, 관습, 공통의 의견, 다른 사람부터 배운 거, 이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는 우리가 선입견을 배제했다, 이거 없애버려야지. 외부의 권위와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는 판단을 해야지만 올바르고 이성적 판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비관여적 판단이라고 얘기했어. 진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는 데카르트가 우리가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방법은 이성적 판단인데, 이때 선입견을 배제하거나 선입견으로부터 초월해야지만 진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지, 그치? 데카르트는 선입견과 이성이, 이건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선입견과 이성,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을 벌인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가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경향, 이거 쉽게 보면 이게 선입견이지, 그지? 스스로 감각한 걸, 이 감각은 이성에 비하면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감각한 현상이 곧 실제라고 착각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그게 선입견이라고 보면 돼.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일단 비판적 인식이 나왔기 때문에 데카르트가 바라보는 선입견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게 핵심이겠지, 그지?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각한 현상은 곧 실제, 객관적 사례라고 가정하지만 이게 틀렸다고. 데카르트는 감각한 현상이 우리의 주관적 상상에 불과한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거라서 이걸 받아들이면 안 돼. 초월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이거 배격해야 된다. 우리의 감각한 현상은 실제가 아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른 감각으로 할 수 없으며 이성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교정이라는 게 바르게 잡는 거지, 그지? 제대로 판단하고 찾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감각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다른 감각으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이성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데카르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판단은 온전한 이성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의견, 이게 바로 선입견이고 종속돼 있으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판단이 틀린 이유는 이미 형성된 의견, 선입견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 뜻이야.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에 받은 교육, 이런 것들도 다 선입견이야. 이성에 의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고요. 데카르트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입견은 배제돼야 되고, 그래서 그는 방법적 회의가 필요함. 아주 중요한 말이죠. 데카르트한테 가장 유명한 말은 방법적 회의야. 우리 유명한 말 알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을 한 사람이야. 자, 생각하고 있는 자신, 방법적 회의에 생각하고 있는 자신,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된단 말이야. 의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회의라니까. 방법적 회의는 기존에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지식을 비롯해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을 말하며 일컬으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입견을 제거함으로써 온전히 사유하는 자만이 남게 된다.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자가 되면 이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게 되고 자기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를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그럼 데카르트는 교육을 왜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인식이야. 객관적 판단이고 사유하면서 성찰하고 이런 거야. 이에 따르면 모든 교과는 학습자의 자기인식을 목표로 교사는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교사의 역할까지 얘기했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게 선입견, 이건 안 돼. 이성 중요한 게. 자, 하이데거로 갈게. 정반대의 논리를 피고 있는 하이데거. 그러니까 선입견을 인정하는 거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하이데거는 선입견은 어차피 피할 수가 없다고. 우리 삶 속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는 선입견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서 이해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하이데거죠. 하이데거 입장에서 인간 존재의 이해작용은 필연적인 거고, 자, 인간 존재의 이해작용은 필연적, 반드시 일어난단 말이야. 하이데거는 이해작용에 있어서 인간 존재의 선이해, 우리의 존재를 먼저 이해하고, 즉 앞서 형성된 이해인 선입견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늘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근데 이거를 배제하거나 초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인간 존재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해를 하는 이해작용을 한다. 그럼 결국 선입견이 이해하는데,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거부할 수 없다. 그런 얘기야. 하이데거 입장에서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가진 채 세계와 만나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는 뜻이야.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라 세계에 관여하는 것. 세계에 관여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세계 안에서 삶의 현장에서 세계와 관련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세계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삶의 일부를 차지하는 거야.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피할 수 없다면 그걸 바탕으로 뭔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 이때 세계는 단순히 사회적 맥락이나 관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 영역, 즉 삶의 포괄적 환경을 말하는 거고, 이해라는 것은 결국 필연적으로 실천적인 차원을 지닌다. 그러면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존재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그런 과정을 겪는다는 게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이야. 선입견은 인간 존재가 겪어온 시간 속에서 형성되는 거고, 이게 인생이라고 그랬지. 현재의 이해작용은 인간 존재의 유한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다. 이 역사라는 게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고, 위에서 뭐라 했냐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현존재가 있고요. 인간 존재는 언제나 특정 역사, 사회, 관계, 자신이 존재해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세계를 능동적으로 살아간다. 이 위에서 말한 삶의 활동, 실천이란 뜻이야.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 순간 이루어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는 과거의 시간성에 기인하고, 그러니까 과거도 역시 일종의 우리의 삶의 경험치지, 그지? 그런 특성을 기인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거네. 삶 속에서 계속 실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역사적인 존재인 이상, 역사적인 존재 무슨 뜻이야? 과거, 현재, 미래. 지금은 현존재라고 그랬는데,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인식은 무한한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요.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의 순환 과정을 겪는다.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입견을 발전시키고 다시 발전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해석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는 아니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는 흔히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과학적 원술도 완결되지 않은 조건부 진리이며 객관적인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숙고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교육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어. 똑같이 교육, 앞에서 데카르트처럼 숙고라는 것은 자신이 포함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를 함께 이해하는 것, 세계와 자신을 함께 이해하는 것. 하이데거는 이성의 능력을 도야하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 이성의 능력을 도야하는 인간 존재에 포함된 세계와 인간 존재를 분리하는 것으로 인식한,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은 잘못됐다는 말이야. 분리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인간 존재를 둘러싼 세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인간 존재를 둘러싼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서 우리의 존재는 세계와 함께 있는 거지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특수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비판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 관점에 따른 교육은 이해 주체인 인간 존재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사유하는 법을 중시한다고 말할 수 있다. 데카르트하고 하이데거 철학자가 생각하는 세계의 이해, 나의 자신의 존재의 이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입견이라는 점을 본다면 두 사람이 선입견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라는 거야. 정반대. 정반대.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볼까? 가와 나에 대해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와 나는 모두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주장의 한계점을 지적한 건 없지. 각각을 얘기했을 뿐이지. 근데 내용이 대조지. 2번 가나 모두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지. 맞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 분야 어디? 교육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답은 2번이네. 그지? 자, 가는 나와 달리. 자, 가에는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의 변천 과정 이런 거 없어요. 둘 다 없어. 가는 나와 달리 선입견에 대해서 철학자의 제시한 다양한 사례를 이용한 것도 없고요. 자, 나는 가와 달리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가 정의한 개념을 밝히고 그 개념을 시대에 따라 통시적으로 얘기한 거 없다. 정답은 2번이네. 그지? 17번. 가나를 읽고 학생이 정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17번. 자, 데카르트. 선입견과 이성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데카르트 얘기 맞았고요. 2번. 인간의 판단은 이미 형성된 이게 선입견이야. 종속돼서 문제가 있다.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맞았고요.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이성이 아닌 틀렸네. 감각이 아니라 이성이 오로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하이데거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역사적이란 말로 이게 세대와 세대가 연결된다. 맞았고요. 인간 존재를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현 존재라고 불렀죠. 맞았죠. 정답은 3번이다. 자, 이성을 절대적으로 강조한 건 데카르트야. 감각이 잘못된 선입견으로 작용할 때 이걸 고칠 수 있는 건 다른 감각이 아니라 오직 이성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다음에 18번으로 갈게요. 18번. 기억 한번 보세요. 기억. 자, 기억이 뭐야? 자,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 하이데거의 주장이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의 시간성을 전제로 해서 이해하는데 바탕으로 삼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야. 자, 그러면 하이데거 얘기에 가장 적절한 거 인간 존재가 지닌 유한한 역사는 틀렸죠. 이해작용에서 제약이 된다. 제약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바탕이 된다. 이거는 필연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2번 인간 존재는 이해작용을 하기 위해 특정 역사나 사회관계 등을 따져봐야 되겠죠. 이 둘러싼 모든 환경을 배제하면 안 되겠고요. 3번 인간 존재에 이해되는 세계는 삶의 포괄적 환경이 틀렸네, 그지? 삶의 포괄적 환경이 모두 포함된다는 뜻이죠. 4번 인간 존재를 이해의 바탕이 되는 선입견은 오히려 필요하다 그랬지 삶의 이력의 바탕으로 형성된다. 그럼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실천적 과정, 능동적 행위가 모두 인간 존재를 이해하는 바탕이 된다는 뜻이겠지. 5번 인간 존재의 이해작용은 과거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게 아니고요. 이어진다 그랬어. 역사적, 시간적, 세대와 세대가 연결된다. 정답은 4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어. 자,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데카르트와 하이데거의 입장을 비교해서 이해한 거다. 한쪽은 교사 역할을 어떻게 봤는지, 그 다음에 교육이 참 목표가 뭔지 좀 다르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둘 사이의 교육에 대한 거. 데카르트는 교육을 통해 사유하는 자아에 벗어나면 안 되지. 이 사유하는 자아가 바로 이해, 판단, 그 교육의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벗어나면 안 되죠. 자, 데카르트는 교육이 전통과 습관대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전통과 습관은 거의 선입견과 비슷한 거니까 이건 안 되고요. 3번 데카르트는 학습자가 이성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으로 회귀해야 된다. 이거는 둘 다 틀렸나? 자, 19번에 3번은 학습자가 이성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건 맞았고요.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교육이 전통적 의미의 교육으로 회귀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죠. 그 다음에 4번 데카르트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 방법적 회의 맞았고 하이데거는 학습자의 이해가 실천적 차원에서 머물러야 된다 그랬지. 실천적 차원이 돼야 된다. 능동적 차원이 돼야 된다. 머물지 않아. 이 말이 틀린 거야. 5번 데카르트는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는 거로 봤지. 자, 방법적 사유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 스스로. 자, 하이데거는 교육에서 학습자가 세계에 분리되지 않는 즉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했지. 사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네. 자, 그 다음으로 갈게. 20번 보기에 학생이 작성한 학습일지다. 이에 대해 데카르트 A 관점, 하이데거는 B 관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20번. 자, 수업 시간에 빛의 굴절을 배웠어. 빛이 굴절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개념과 원리는 잘 몰랐어. 선생님께서 물이 든 컵 안에 막대기를 보여주셨는데 막대가 꺾인 것처럼 보고 원래 꺾인 막대라고 생각했어. 자, 이게 지금 시각, 감각에 오류가 났는데 이걸 다른 감각으로 하면 안 되고요. 개념과 원리 생각해 볼게. 선생님께서 막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고 하며 빛의 굴절 현상을 설명해 줬다. 이를 통해 빛의 굴절 개념과 원리를 이해했고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저녁에 수영장에 갔는데 보이는 것보다 물이 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심을 확인하며 빛의 굴절을 내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1번부터 볼게. A 관점을 보면 즉 데카르트는 학생이 선생으로부터 배운 빛의 굴절에 대한 지식은 진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배제되는 선입견이라고 하나라고 할 수 있겠군. 선입견은 배제되는 게 맞지, 그치? 여기서는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이게 바로 교육이야. 교육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된다. 뭐 이게 데카르트의 주장이니까 이건 맞았고요. A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물이 든 컵 안에 막대가 꺾인 것을 보고 원래부터 꺾인 것이라고 생각했어. 스스로가 감각한 것에 의존했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하는 경향. 이게 바로 선입견과 같은 거죠. 데카르트가 이 보기를 보면 저 학생은 저렇게 스스로 감각한 것을 그대로 믿었군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수업 전에
빛의 굴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것은 해석의 순환 과정을 보여준다. 데카르트가 해석의 순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이데거의 얘기가 맞겠죠.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그거를 갖다가 바탕으로다가 계속해서 해석 활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맞았네. 지금 A인지 B인지 잘 생각해. 데카르트 얘기 맞았고 하이데거 맞았고, B의 관점에서 보면 수심을 확인하며 능동적 행위,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이게 능동적 실천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 이게 바로 하이데거 얘기고, 직접적인 활동 영역, 즉 삶의 포괄적 환경을 일컫는 거고 실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것도 맞았네. 5번.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한 빛의 굴절 개념과 원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습을 서술한 것이 아닌 객관적 세계를 나타낸 것이 아니지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서술한 거지.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것도 우리의 삶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얘기했어. 객관적 사실이라는 거라고 생각한 거지. 빛의 굴절 개념과 원리는 객관적 사실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고 인식한 거지요. 정답은 5번 틀렸네. 21번. 문맥상 A부터 C까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을 찾아봅시다. A 한번 볼래? 유사한 거 한번 찾아볼까? 판단을 내렸다라는 얘기는 판단했다라는 얘기야. 판단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여겼다라는 뜻이지. 여기서는 많이 내렸다는 건 눈이 여기서 내렸다는 것은 뭐라 그래야 돼? 눈이 내렸다. 이거는 뭐 눈 같은 자연현상, 이슬 뭐 이런 게 하강했다 그런 얘기잖아. 아니고요. B번은 의심해 보는 것을 말한다. 의심해 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미루어서 현상 같은 것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뜻이지, 그지? 근데 여기 사실을 말한다는 건 이건 입으로 떠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거리가 있어. 의심해 보는 것을 말한다. 의심해 보는 것을 어떤 사정을 나타내 보이는 거야. 의견을 나타내는 거고 여기는 직접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죠. 3번 발판으로 삼았다. 계기로 삼았다. 여기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 삼았다라는 얘기는 무엇이 되게 하는 거지. 성장의 계기로 만든 거지. 그지? 이번 일을 성장의 계기로 라는 뜻이야. 발판으로 삼았다. 정답은 3번이네. 그지? 그 다음에 나는 밀가루를 재료로 라는 뜻이야. 선입견을 가지고라는 얘기는 선입견을 마음에 품고 뭐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좀 다르지. 그 다음에 5번 그는 며칠 동안 손님이 겪느라 고단했다. 손님을 겪는다는 건 뭐야? 손님을 치르는 거지. 순환 과정을 겪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과정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고 여러 사람을 대접했다라는 얘기야. 이건 대접했다, 겪느라. 그러니까 다 뜻이 조금씩 다르다. 정답은 3번만 유사한 의미로 쓰였다.